드디어 장동혁 후보가 칼을 빼드네요. 조경태가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하면서 민주당의 극우 몰이에 동참하는 것으로는 정성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이제 내란 몰이에도 동참하고 있다. 어제 방송토론회에서 이재명도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받을 것이라면서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중단된 것을 옹호한 것도 실언이 아니었던 것이다. 고의적이었던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라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어제 방송토론회를 시청한 당원들도 어느 당 대표 후보로 나온 것인지 혼란에 빠졌다. 내가 당대표가 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고름을 그대로 둔다고 살이 되지는 않는다. 고름을 짜내고 감염 부위를 도려내면 비로소 새 살이 차오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조경태를 잘라버리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태가 특검에 출석하면서 일성이 우리 국민의힘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이 아직 존재한다. 이 말이 모든 것을 상징하죠. 조경태는 반드시 특검에 출석해야 되는 의무가 있느냐? 특검에 출석할 의무가 왜 있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똑같은 예가 발생했죠. 국민의힘 안에서. 자, 안철수 후보는 내란 특검의 출석 요청에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고 한다 하면서 폭주에 맞서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안철수는 그래도 내란 특검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특검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안철수가 출석을 안하고 특검이 출석을 포기했는데 호출을 포기했는데 조경태는 갔다. 이것이 가면서 그냥 곱게 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솥밥을 먹어 오던 자기네 동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동지 무려 40몇 명을 민주당한테 팔아먹는 행위 아니냐. 단순히 뭐 특검에 반대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란 어쩌고 탄핵 어쩌고 그게 아니라 같이 한솥밥을 먹어 오던 국민의힘 동지들을 같은 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 동지들을 팔아먹는 행위 아니냐. 안철수는 그래도 내란이 콜 해도 온나 해도 나 안 간다 하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안철수도 배신자지만 이 조경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배신 행위를 저지르는 것 아니냐. 배신자급 중에서도 매국노급 배신자가 아니냐. 그러면 왜 조경태는 매국노급 배신자를 선택하느냐. 조경태도 분명히 알 겁니다. 김무성, 유승민 기타 배신 세력을 몽땅 다 합쳐도 조경태 못 따라가는 이런 형국. 조경태도 이건 알아요. 자기가 배신자 낙인 찍히면 적어도 김무성, 유승민 기타 등등등등처럼 보수 우파 세력 안에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조경태도 알아요. 그러면 조경태는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 매국노급 배신자 선택을 하느냐. 민주당에 가기 위한 어떤 공훈쌓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펼쳐지는 것 아니냐. 제가 어제 예언을 했습니다. 조경태는 반드시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 민주당으로 돌아가느냐. 지금 조경태는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왜 했느냐. 당대표 출마 공짜로 하는 건 아닙니다. 돈 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까지 투자하면서 왜 당대표에 출마했느냐. 조경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다고 상상이나 가능하십니까? 이거는 좌빨들은 이렇게 몰아줄지 몰라도 적어도 국민의힘 당원 80%의 전당대회 룰에 의하면 조경태는 당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특검한테다가 자기 동지들을 이렇게 팔아먹을 생각을 하느냐. 팔아먹는다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아직
특검에 출석해가지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급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조경태가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보면은, 자 보십시다. 헌법기관의 일원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진실을 알고 있는 범위와 경험한 부분을 소상히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하면서 그날 작년 12월 4일날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 다 말씀을 드리겠다 하면서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이거 그대로 민주당 정청래 민주당의 논리죠. 이재명 정부의 논리랑 같습니다. 똑같이 민주당의 논리를 갖다 대면서 민주당 논리를 그렇게 사용할 것 같으면 민주당으로 가지 왜 국민의힘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국민의힘을 괴롭히고 동지를 팔아먹는 선택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자신은 이걸로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당내 여전히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다 팔아먹자는 이야기 같은데 누가 들어도 이건 자기 동지들을 다 팔아먹자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만은 이른바 윤어게인을 아직까지 주장하는 세력이 내란 동조 세력이라 생각한다 하면서 이 세력들이 빨리 우리 당을 떠나기를 바란다.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들 몽땅 다 쫓아내고 국민의힘이 존재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그날 표결 당일 당 지도부의 상황 전달 방식을 두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단체 톡방, 카톡방이죠. 단체 대화방에서 서로 대화들이 엉켰던 것 같아 혼선이 빚어진 것은 틀림없다는 생각이고 저는 바로 국회로 들어갔다. 여기서 말이죠. 혼선이 빚어진 것은 틀림없다는 생각이고 혼선이 빚어진 게 틀림없다. 자, 여기서 누구를 또 엮어 넣으려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특검팀은 어떻게든 국민의힘에서 정언을 얻어내가지고 그걸 고리로 국민의힘을 조지려고 하고 있죠. 특검팀이 수사하고 있습니까? 정치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특검팀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팀이 그런 오해로부터 벗어나려가면 이런 식의 수사 방식을 선택하면 안 돼요. 국민의힘 안에서 국민의힘 동지들을 고발할 사람들을 속가내가지고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그런 저의가 깔린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특검에 가서 협조를 하겠다. 자, 여기서 한동훈계가 또 이 지금 구체적으로 한동훈계가 안철수냐 조경태냐 이렇게 딱 찍고 들어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이 팀들이 있다고 봐야 돼. 이런 조직들이 있다고 봐야 되죠. 어떤 상하 지휘 체계를 갖춘 조직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이해관계를 맞춘 자발적 자생적 이심전심적 그런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간접적 조직적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 조경태는 저는 이 사람 반드시 민주당을 가기 위해서 당대표에 출마했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을 가면서 당대표에 출마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국민의힘을 한 40명 이상을 국회의원 배지를 날리는데 협조를 하면서 민주당으로 갈 때 공을 잔뜩 쌓아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저기 육선입니다. 늙은딸입니다. 이 말하자면은 폐기물에 가까운 이거 좀 제가 표현이 심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폐물에 가까운 이런 육선짜리 이런 사람을 민주당에서 왜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환영하지 않을 인물로 보는데 그러자면은 더욱더 뭔가를 가지고 가야만 받아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제가 주장하는 건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표결 방해 의혹이라는 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에게 각각 전화를 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을 하도록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특검이 뒤져가지고 짜맞추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특검한테 협조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동지를 팔아먹는 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안철수 후보가 선택했던 안철수 후보는
적어도 비판은 하지만 내란 특검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고 한다, 폭주에 맞서겠다 하면서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내란당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데 협조할 생각이 없다 라고 안철수 의원은 오히려 비협조를 공언했습니다. 공언했어요. 그런데 조경태는 지금 오늘 아침에 특검에 딱 출석을 하면서 와 정말 참 정말로 열받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관적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이 사람은 김무성, 유승민 그동안의 배신 세력 몽땅 다 합쳐도 못 따라갈 매국노급 배신자임이 틀림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토론 잘 보셨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4사람에 대한 방송 토론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다 봤습니다. 아까 제가 중계도 했지만 다시 한번 더 봤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조경태가 왜 출마했는지 진짜 중요한 것은 조경태의 당대표 출마 이유를 엿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조경태의 당대표 출마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민의 힘을 작사를 내버리고 민주당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예언이라고 적었죠. 제가 예언하는데 빠르면은 이번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조경태는 이제 작살이 날 테니까, 날아갈 테니까 아무리 한동훈계가 지지를 한다고 해도 조경태가 민주당으로 회귀하는 순간, 돌아가버리는 순간 한동훈도 작살이 나버릴 겁니다. 그것을 내다볼 수 있는 토론이었기 때문에 이 토론 정말로 의미가 있는, 소득이 있는 토론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씩 보실 텐데, 첫째로 이 방송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조경태를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섰던 분이 조경태 당신 아니냐 하는 식으로 물었죠. 그러자 조경태가 윤석열 대통령은 만고의 역적이지 않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만고의 역적 이 말에, 이 단어에 전부 다 혈압이 올랐고 열을 받았죠. 그런데 그 단어를 왜 꺼냈느냐, 그 단어를 꺼낸 이유가 뭐냐,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자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고 만고의 역적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어떻게 평가할래? 정작 북한에 돈을 갖다 줘가지고 핵 위협을 키운 정당은 비판도 받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만 비판하는 것은 편파적이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못합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것을 타고 넘습니다. 즉 민주당을 비판을 안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김문수 후보가 정식으로 이야기를 꺼냈죠. 뭐로 꺼냈습니까? 이재명이 범죄자 아니냐, 재판을 5개나 그것도 지금 중지시켰고, 그리고 정청래는 극좌 테러리스트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유도했는데, 조경태는 자기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쪽 진영을 비판을 할 수가 없죠. 자기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국민의 힘을 작살내는 것이지 돌아갈 곳을 비판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 이야기인 적선 민주당의 어떤 욕이 될 만한, 폐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질문만 하면은 버벅거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역정론이 나오자,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선포한 것은 탄핵과 예산 거부, 국정마비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하면서 이를 만고의 역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느닷없이 조경태가 문해력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랍니다.
조경태의 질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혜력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가 지금 엄청난 본심을, 진심을 여기서 들켜버린 거 아니냐. 자, 여기서 계엄이라는 것은 헌법에 보면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다. 대통령은 비상대권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선포하는 것은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탄핵, 예산을 싸그리 깎아버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이런 국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비상대권 사용이었다 라고 하자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미 국회의원 거기에서 자기가 회장을 맡고 있다면서 여기서 말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꾸면서 이걸 타고 넘어가 버립니다. 이거 딱 볼 때 저는 딱 감이 잡았습니다. 이 사람 민주당 돌아갈 준비하고 있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을 쌓아야 되고 그 공은 국민의힘을 작살내는 것이고 돌아갈 곳을 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 한마디도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적어도 국민의힘 당대표를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라면은 그 상대가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저질렀던 수많은 탄핵과 예산을 사정없이 깎아버린 국정을 마비시키는 또 이재명이 범죄자라는 것과 정청래가 극좌 테러리스트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5가지 6가지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의대는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다. 돌아갈 곳을 예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민주당에 돌아가기 위해서 당대표 출마했구나. 당대표에 출마해야 작사를 낼 수가 있을 테니까. 당대표에 출마하면 이런 토론회에도 나올 수 있고 당대표 출마는 미천은 좀 들지만 돈은 드니까 그 미천을 들인 만큼 본전을 뽑아가지고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예언의 요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조경태라는 작자가 어떤 흉계를 꾸며왔는지, 왜 국민의힘 대표로 출마를 했고 또 그 장소를 이 토론회 같은 곳을 그런 국민의힘을 작살내는 목적과 민주당으로 돌아갈 목적 이것을 위한 프레임 깔기냐, 요것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문수 후보가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9분입니다. 예. 우리 조경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섰던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조경태 후보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찬성하셨죠? 그때는 반대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반대했습니다. 네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반대하다가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는 앞장섰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망고의 역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열을 받겠죠.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열을 받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이거는 자기가 지금 민주당에 돌아갈 때 공을 하나 세워가지고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거기까지 얘기죠. 내가 주도권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망고 역적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망고 역적이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가 딱 질문하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북한에 돈을 갖다 줘가지고 북한에 비밀 송금도 하고 돈을 갖다 줘서 북한에 핵무기를 개발하게 했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또 노무현 대통령도 하고 이래서 많은 돈, 약 3조 이상의 현금을 갖다 주고, 그런데 많은 국민들을 또 지적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이거는 북한에 핵무기 개발을 한다. 절대 돈 갖다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북한은 핵무기 개발 안 할 것이다. 개발하면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또 그렇게 핵무기 개발하도록 돈을 갖다 주고 노벨상까지 탔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비밀 송금 지금 100억을 해가지고 그 부지사 이화영 씨 지금
감옥에서 7년 8개월 형을 확정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재명 그리고 또 옛날부터 쭉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계속적으로 북한에 이렇게 돈을 갖다 주고 불법적으로 송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 사람부터 정당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그런 사람부터 정당 해산하고 그런 사람부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답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납니다.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한미의원연맹 그 국회 그 회장입니다. 제가 자, 여기서 자기가 한미의원연맹 회장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전혀 엉뚱한 답변으로 민주당을 겨냥하는 발언은 싹 타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동맹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는 의원이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그쪽 그 이라크 쪽에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그런 전쟁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우리 책임 있는 우리 정치인이라면은 남북 관계가 어쨌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 어쨌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한 30초 정도 예를 주시면 좋겠네요. 주도권은 김문수 후보가 쥐고 있습니다. 30초 지났습니다. 네, 제가 자, 여기서 질문이 뭐였습니까?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주고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나도 안 하십니까에 대한 답이 빠져버립니다. 즉 민주당을 견제하거나 민주당의 잘못된 점을 나무랄 수 있는 그런 질문에는 싹 빠집니다. 요 다음은 더 충격적입니다. 저는 이 사람 반드시 민주당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만 예, 드리고 그렇죠. 계속 예. 그 질문 주십시오. 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미 군사 동맹을 굳건히 하면은 저는 대한민국의 안보는 지켜진다 봅니다. 그리고 예. 지금 말씀하신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평화로움을 우리 자, 도배하시는 분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도배하면 안 됩니다. 한미 동맹을 가장 안 지키고 미 대사관 담을 타놓고 들어가서 수류탄을 던지고 사과탄 던지고 또 거기다가 신납 뿌리고 또 쇠파이프로 미 대사관 현관문을 깨고 부시 대통령 그 사진 액자를 깨고 이런 사람이 그래가지고 감옥 2년을 갔다 온 사람이 정청래 그 대표 아닙니까? 그 사람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반미 정도가 아니라 극자 테러리스트 아닙니까? 그리고 당 대표가 이렇고 나머지 그 뭐 김민석 그 총리부터 시작해서 다 반미 운동 하는데 이런 민주당에 대해서 조경태 후보께서 제대로 싸우고 이런 당을 해산하자, 또 이런 당에 망고역적이다 이렇게 해야지. 국민의힘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북한에 뭐 핵을 개발하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나름대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가 핵미 방어선도 펴고. 자, 여기서 이 질문에도 답변 못합니다. 안 합니다. 노골적으로 안 합니다. 딴 이야기 나옵니다. 저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은 민주당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냥 가면 안 받아줄 테니까, 이 사람 민주당 탈당했던 사람이니까 그냥 가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니까 공을 하나 쌓아가지고 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계엄을 잘못한 거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엄한 거 그것 갖고 좀 망고역적이라 그러고 저렇게 북한에 핵무기까지 개발하도록 한 민주당에 대해서는 왜 비판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우리 당원들이 좀 그거는 아마 있고 제가 걱정이 많아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잘못하는 거 비판 많이 하지요. 그리고 우리 후보님께서도 젊었을 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한번 자, 여기서 비판 많이 하죠 그랬죠. 오늘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제가 다 체크해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덜 체크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 전에 얼마나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진짜로 기가 막힌 게 나옵니다. 그런 적이 있으시죠? 위반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 했던 모습들을 가지고 지나치게 공세적으로 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젊을 때 했던 거 가지고 지나치게 공세를 펴지 마라. 누구를 향한 겁니까? 바로 정청래를 향한 겁니다. 즉 김문수 후보 당신도 젊었을 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갔다 왔지 않냐? 그러니까 정청래가 젊었을 때 한 것도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이거 정청래한테 지금 손바닥 비비는 발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완전히 극좌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왜 국민의힘 대표로 나왔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도권은 김문수 후보가 주고 있습니다. 30초 지났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만 예, 드리고 그렇습니다. 계속 그 질문 주십시오. 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미 군사 동맹을 굳건히 하면은 저는 대한민국의 안보는 지키진다 봅니다. 그리고 예. 지금 말씀하신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평화로움을 우리 추구하는 그래서 노력을 제가 해야 된다 조금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남북 관계의 평화를 추구하자. 이거 민주당 당론이죠. 이재명 지론이기도 하고 이재명 공약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이재명 공약을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요담 진짜로 심각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한미 동맹을 가장 안 지키고 미 대사관 저 담을 타놓고 들어가서 수류탄을 던지고 사과탄 던지고 또 거기다가 신납 뿌리고 또 쇠파이프로 미 대사관 저 현관문을 깨고 부시 대통령 그 사진 액자를 깨고 이런 사람이 그래가지고 감옥 2년을 갔다 온 사람이 정청래 그 대표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반미 정도가 아니라 극자 테러리스트 아닙니까? 그리고 당 대표가 이렇고 나머지 그 뭐 김민석 그 총리부터 시작해서 다 반미 운동 하는데 이런 민주당에 대해서 조경태 후보께서 제대로 싸우고 이런 당을 해산하자 또 이런 당에 망고역적이다 이렇게 해야지. 국민의힘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북한에 뭐 핵을 개발하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나름대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가 핵미 방어선도 펴고 이렇게 했는데 아따 김문수 후보는 왜 저래 버벅대는지 말할 때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 답변하는 거 보십시오. 한때 젊었을 때 있었던 일이니까 그거 덮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정청래한테 손바닥을 와장창 비비는 그런 발언이 나옵니다. 왜 그런 발언을 할까요? 계엄을 잘못한 거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엄한 거 그것 갖고 좀 망고역적이라 그러고 저렇게 북한에 핵무기까지 개발하도록 한 민주당에 대해서는 왜 비판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우리 당원들이 좀 의혹을 그거는 가지고 아마 있고 제가 걱정이 많아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잘못하는 거 비판 많이 하지요. 그리고 우리 후보님께서도 젊었을 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한번 그런 적이 있으시죠? 위반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 했던 모습들을 가지고 지나치게 공세적으로 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젊었을 때 한때 했던 행동으로 지나치게 공세하면 끝이 없다. 그렇다면은 민주당 정당 자체가 정상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강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좀 평화로운 그런 사회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는 지금 남북한 평화 이 모두는 이재명의 공약입니다.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조금 전에 어떤 분이 보수에 있는 분이 하는 말씀이 여기서 조경태는 반드시 출당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출당이고 나발이고도 필요 없이 지가 지발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안 가더라도 당대표 선거 끝나면 갈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니더라도 다음 총선 이전에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공천 받기 힘들 이미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얘가 오늘 발언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야가 극단적으로 계속 싸움만 하면은 민생은 누가 챙기고 경제는 누가 챙기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하자 그러죠. 여야 협치를 하자고 겉으로는 말해놓고 속으로는 완전히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자고 내란 특별법을 제출해서 해산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당 국회의원 45명을 제명하자고 이렇게 내놨죠. 그러면 이게 협치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정당이야말로 해산해야 될 정당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왜 조경태 후보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해산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역사적 죄를 짓고 망고역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뽑았던 대통령, 그 대통령 보고 망고역적이다 했는데 무엇이 망고역적인지. 자,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김문수 후보는 말을 좀 더듬거리긴 하지만 핵심은 제대로 짚고 들어가고 있어요. 조경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 구성원으로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게 맞느냐? 민주당은 북한에 자금을 줘가지고
핵을 우리 머리에 핵무기를 대롱대롱 매달아 놓은 장본인이 그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라니까 평화 메시지 어쩌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이 사람 민주당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르고 자시고 출당시키고 나발이고 그것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그 문해력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리던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이 있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옵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경태 후보님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당은 자체를 해산하고 일당 독재를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은 아예 그냥 해산해버리자. 또 우리 당을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내란에 동조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냥 계엄을 갖다가 자동으로 내란이다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명명하고 또 내란 정당으로 해산하자고 하고 국고를 환수하자 그러고 국회의원들 전부 다 잘라버리면 이런 것이야말로 망고역적이고 독재 정권이고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김 후보는 10초 남았는데요. 조경태 후보에게만 질문했기 때문에 지금 한 5초 정도 남았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 부분만 문제를 삼는 것 같지만 여러 군데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이 사람 출당시킬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당대표에 왜 출마했느냐? 자기가 당대표 될 거라고 알고 출마했을까요? 저는 요즘 지지율 분석해보면 알겠지만 조경태는 당원 80% 조항에 의하면 당대표 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났느냐? 민주당으로 갈 때 빈손으로 갈 수는 없는 그런 심정 때문에 빈손으로 못 가기 때문에 여기서 공을 하나 쌓아야 된다. 그게 국민의힘을 와장창 깽판을 쳐놓고 가자. 거기다가 한동훈 계까지 있으니까 한동훈 계가 안철수를 밀까요? 조경태를 밀까요? 한동훈 계는 지금 어쨌든 지금 안철수 아니면 조경태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밀 때가. 그러니까 지금 조경태가 그거하고 같이 어불러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제 예언이 맞아서 조경태가 민주당으로 돌아가보는 게 시간이 빠르다면 한동훈은 그냥 작살입니다. 끝나버려요. 정치 생명. 끝나버립니다. 오늘 방송토론 보신 분들 아마 저하고 비슷한 심정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하나씩 찬찬히 발언하는 거 뜯어보면서 천천히 보시니까 확실하게 감이 잡히시죠. 다시 한번 뒤에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